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 요한의 요한입니다. 저는 현재 파리에 있고 파리에서 멋지게 일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진철님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진철님 저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파리에 소재에 있는 에콜 갱홍두에서 개발자 공부를 마치고 지금 파리 스타트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진철이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에콜 42학교 사진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에콜 42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텔레콤 회장이신 자비에르 니엘이 설립한 학교로서 이제 개발자 양성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고요. 그리고 모든 학교의 수업이나 아니면은 뭐 학비 전혀 없이 모두가 이제 참여해서 개발을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와, 그러면 전형이 없다고 하면 뭐 등록금도 없고 이제 없고? 와. 선생님 교수들도 없고 그리고 네. 수업도 없어요. 모든 거를 다 이게 프로젝트로 이루어져서 학생들끼리 서로 배워가며 그리고 서로 저식을 공유해가고. 아니 그래도 학교지만 무슨 커리큘럼이 있어야 네, 되지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커리큘럼이 있는데, 있는데. 네, 커리큘럼이니까 학교에서 저에게 이제 프로젝트를 줘요.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이 컵을 개발자 우리의 터미널 안에 이쁘게 네네. 뭐 꾸며봐라 네네. 하면은 이렇게 제가 원하는 학생과 팀을 맺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점점 이제 끝내가면서 스스로의 약간 역량을 키워가는 와,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네. 학생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학생들 중에 굉장히 실무형으로 들리네요. 네, 그래서 네. 그냥 포커스가 실제로 이제 졸업생들이 회사를 나갔을 때 네. 좀 더 친숙하고 좀 더 실용적인 그런 네네. 기술들을 많이 배우는 학교입니다. 오, 몇 년제가 있나요? 네. 정확한 뭐 끝나는 뭐 예를 들어서 4년제, 5년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네. 만약에 본인이 기술이 정말 좋다면 본인이 네. 정말 똑똑하고 기술이 정말 좋고 빨리 배우시는 분이라면 뭐 1, 2년 안에 끝날 수도 1년. 있고요. 와, 그러니까 그 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학교네요. 뭐 어떤 군더더기 형식이나 뭐 어떤 기간을 채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말 그대로 바로 이 시대 뭐 개발자 혹은 창업하는 사람들이 인재를 키워내는 네. 곳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학교 커리큘럼이 정말 학생들 개인 역량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을 좀 더 빨리 더 네. 키울 수 있게 만드는 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학교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이게 네. 그 입학 그 시험을 저희는 이게 라삐진이라고 하는데 라삐진. 이게 네. 프랑스어로 이게 수영장이라는 뜻이에요. 수영장. 네, 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의미가 뭐냐면 처음에 아기들이나 일반 사람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네네. 사람은 그냥 수영장에 밀어 넣다 보면은 네. 본인이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깨닫고 본인이 이제 습득을 한다. 이래서 저희는 수영장이라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처음에 입학시 그게 한 달 동안 치러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보시면 입학 시험이 한 달 동안. 네, 한 달 네. 동안 치러지고 교수도 없고 뭐 이거를 가이드 해주는 것도 없어요. 모든 네네. 학생들이 스스로 헤엄쳐 나가고 스스로 배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또 드랍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네네. 또 성취감을 많이 느낄 수도 있게 네. 무한 자유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한 무한대의 어떤 책임? 무한대의 어떤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게 다 본인이 해야 되고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약간 계획 같은 거를 잘 짜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진철님은 원래 한국에서 쭉 자라신 분이. 네,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영문학과를 나와서 본래는 이제 마케팅 이벤트에서 일을 하다가 서울에서 2년을 일하고 네. 이제 독일 회사 프랑크푸르트로 넘어가서 1년간 일을 했는데 그때 약간 저에게 시련이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네네. 지내고 나서 보니까 이 일은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네네. 제가 맞지 않는 그때 깨달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일을 이제 그만두고 앞으로 내 앞에 뭘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하고 찾다가 정말 우연찮게 친구를 통해서 그냥 에콜 캬옹드의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입학이었죠. 한 달 기간이니까 한번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해볼 겸 내가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약간 테스트 해볼 겸 저는 이제 입학 지원서를 냈었던 거고요. 근데 영문학에서 네. 개발의 일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네네.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영문과를 했을 때 막연하게 그냥 영어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냥 이 생각만 가지고 영문과를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내고 있는데 뭔가 학원에서 잠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제가 가르치는 거에 별로 특출나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외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아르바이트로 이벤트 아르바이트 약간 뭐 탈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잠깐 해봤는데 알바. 네, 알바를 해봤는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오. 이벤트를 뭐 기획을 하면 어떨까 이러는 와중에 제 외삼촌이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서 이벤트 회사가 있어서 네네. 여기를 통해서 이제 좀 처음에 이제 이벤트로 발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 했을 때는 정말 못 모르고 네. 신나고 좋아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차쯤 됐었을 때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그때가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서 재밌었던 거지. 내가 진심으로 좋고 내가 이거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나서 제가 뭘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고 그 당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퇴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러던 와중에 정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연치 않게 이 42를 알게 돼서 네네. 입학 지원서를 내고 그래서 한 달간 테스트를 치면서 스스로를 좀 많이 되돌아보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 오. 동안. 왜냐면 저는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오. 심지어 제가 이거를 하게 될 줄도 몰랐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한 달 기간 동안 그 옆에 있는 같이 피어 스튜 같은 동기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동기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한 2주차, 3주차 지나면서 저도 그들에게 좀 약간 서로의 도움을 주고받게 되면서 네. 약간 개발의 재미를 그때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서로 같이 하는 개발의 즐거움을. 잠깐. 지금 이해가 안 돼서. 네. 입학 시험이잖아요. 네. 경쟁이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보면 네.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이게 경쟁인데 네. 경쟁이라기보다 오히려 거기 있으면 한 달 동안 기간이 정말 힘들거든요. 왜냐면 매일같이 열 몇 개의 테스트가 계속 주어져요. 아. 근데 이게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계속 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약간 좀 이기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걸 아는데 얘한테 좀 다르게 알려주고 아니면은 뭐 살짝 좀 틀렸는데 안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 지나면은 서로가 이제 너무 힘들고 벅차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향이 될까 이게 야,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네,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네. 수 없이 다시 뭉치게 돼요. 야, 네네. 그래서 서로 간에 여기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네네. 받거든요. 그리고 개발자라는 직업에서도 지금 현업으로 해봐서 알지만 절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뭐 특출난 뭐 일론 머스크나 뭐 네네. 빌 게이츠 정도 이런 천재적인 게 아니면 모든 개발자는 모두가 협업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거기서 했던 경험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한 달 동안 확심을 해보고 나니까 네네. 이제 약간 뭐랄까 개발자의 동료애 이런 네.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래서 약간 입학심이 약간 달라요. 한국이랑 네네. 생각하는 게 약간 달라요. 와, 그렇구나. 예. 큰 깨달음이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그걸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팀으로, 예. 네. 묶여둔 어떤, 그거 자체가 커리큘럼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와. 학생들끼리 서로 모르는 걸 딱 던져주고 네. 이거를 너가 풀어봐 하지만 혼자 못 푸는 거를 줘요. 그리고 학교도 알고 있어요. 얘가 이거를 혼자 못 풀 거라는 걸. 다만 이제 이걸 몰랐을 때 똑같은 네. 저랑 같은 지금 레벨에 있는 다른 동기들도 못 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너 이거 풀었어? 그러면 아니 나 못 풀었어. 너는 이거 하고 있어? 난 하고 있는데 아 그럼 같이 찾아보자. 그 2명, 3명, 5명이 돼서 똑같이 네, 이제 네. 컴퓨터 5대에서 구글 5개 다 보면서 네. 이거 한번 해봐야 될까? 뭐 이렇게 서로 같이 오. 대화하고 이러면서 오. 풀리고 났을 때 네네. 그런 데서는 쾌감 같은 것도 좀 느낄 수 네네. 있게 해야죠. 오. 그리고 와. 이게 테스트를 끝내면은 그 테스트 채점을 다른 학생들한테 받아요. 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약간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주는 게 있는데 네네. 이거 이외로 3명에서 5명 정도 다른 학생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 코드를 설명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짰고 그리고 와. 이런 뭐 레퍼런스는 어디서 받았고 와. 이거를 다 설명을 해야 돼요. 네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간 학교 방침상 대체 뽑히는 기준이나 뭐 소스 이런 건 절대 알려주지 않는데 네네. 약간 학생들끼리의 뭐랄까 동료 평가? 예, 평가 이런 것도 은근히 좀 보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 예를 들어서 얘는 정말 레벨이 높고 막 모든 프로젝트를 다 끝냈는데 뭔가 네. 동료 평가가 좋지 않아요. 그럼 네네. 이런 애들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아. 근데 예를 들어서 얘는 약간 좀 떨어지는데 동료 평가들이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도 누구를 또 채점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때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되면 오. 학교에는 이제 이런 약간 좀 혼자 잘 나가려는 애들보다 네네. 다 같이 하려는 애들을 뽑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야.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협업의 능력이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네, 그렇죠. 그 부분이네요. 네. 와. 뭐 굉장히 사실은 기존 한국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조금 놀랍고 신선합니다. 근데 진철님도 한국 워낙 정규 교정을 쭉 네. 받아오셨기 때문에 처음에 약간 그런 무한한 것들이 펼쳐지고 네. 무한 책임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버겁거나 너무 어렵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되게 많이 정말 많이 먹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근데 제가 처음에 포리토 들어갔을 때 그때 네. 캠퍼스가 2개밖에 없었어요. 파리랑 그다음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약간 불어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네네. 저는 실리콘밸리로 지원을 해서 거기로 입학을 했거든요. 근데 오. 거기에 있던 제 기억나는 친구가 한 명인데 자메이카 친구였어요. 네네. 근데 얘는 개발을 오랫동안 했던 친구였거든요. 처음에 저를 되게 많이 도와줬었는데 하다가 도저히 제가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네.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래서 막 약간 좌절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모두가 이거 똑같은 거고,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네 머리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대요. 네.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봐. 네네.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해결될 거야 하면서 그런 약간 동료들한테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저랑 시작한 베이스가 없는 친구들한테도 서로 간에 하면서 라이벌 의식 같은 거 느끼면 서로 더 성장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느꼈고 또 뭐 굉장히 잘하는 친구에게서 약간 너 잘하고 있어, 너 이렇게 좀 하면 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 받아가면서 네. 격려도 얻고. 네, 그러면서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 조직 문화라고 할까요? 네. 궁금해요. 프랑스 기업 문화. 일단 저 모두가 같진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저희 회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서로 간에 되게 평등함 이런 게 굉장히 좀 잘 돼 있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개발자다 보니까 이제 개발 디렉터를 CTO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CTO와 굉장히 되게 친하게 지내고, 제가 만약에 건의사항이 있으면은 당당하게 건의를 할 수 있고, 혹은 뭐 CTO가 저에게 무슨 디렉션을 줬거나 무슨 서브젝트를 줬는데 여기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저도 그냥 바로 디렉터에게 돌려서 말할 필요 없이 바로 하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게 쓸데없는 형식이나 이런 거 없이 다이렉트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고, 그리고 프랑스다 보니까 근무 여건에 대한 약간 생각이나 이런 게, 점심시간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다른가요? 달라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에 네. 매일 그렇지는 않지만 뭐 네. 2시간씩 가질 때도 있고, 워낙 토론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얘기를 하다 보면 2시간씩 막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네. 칼퇴근인 같은 거는 정확하게 지어지고요. 너무 당연한. 너무 네. 당연한 거라서 네. 재택 같은 경우도 뭐 되게 편하게 받아들여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저는 11시에 네. 출근을 했거든요. 메트로가 네. 멈춰가지고 이게 네. 메트로가 멈추면은 여기 파리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그럴 수 있지, 이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이야. 그래서 네. 저도 아침에 그냥 사장한테 메시지 보내고 저 메트로가 멈춰서 좀 늦을 것 같아 하니까 알았어, 조심히 와 이러더라고요. 야, 그런 또 탄력적인 부분이 있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다른 거는 모두 이게 자유만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어요. 일을 주어졌을 때 이 일을 정확한 시간 안에 끝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안에 만들어야 되는 피처가 있으면 이 피처를 일주일 안에 만들고 테스트하고 구현해서 이제 내보내는 것까지, 그러니까 스케줄상으로 딱 맞춰가는 거를 좀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물론 한국도 중요하겠지만 약간 되게 스트릭트하게 쪼고, 그리고 만약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그리고 우리 뭐 다 같이 해서 빨리 빠른 시일 날에 뭐 발표해보자, 이런 게 있다면, 여기는 너가 뭐 늦게 와도 좋고 너의 시간, 너의 매니지 뭐 하는 거 다 터치 안 할게. 다만 우리가 주어진 일은 너가 이 시간에 끝내야 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 효율성 면에서는 좀 더 괜찮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와, 한국이든 어디든 이렇게 그 에콜 42 대학에 입시를 꿈꾼다라든가, 아니면 여기 해외 글로벌 무대, 혹은 자신만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친구들에게 혹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거 처음에 개발자를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모든 친구들이 저를 다 말렸었거든요. 그냥 기존에 하던 거 하지, 무슨 지금 개발자 유행한다고 따라가는 거냐. 그런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고 의지만 있다면 주변에서 뭐라 하든 본인만 믿고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쭉 갔을 때 항상 그건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제대로 끝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그것에 대해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주변 신경 쓰지 말고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편견이겠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하겠다 그러면 참 주위에 많은 오지라퍼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많이 말려요. 네, 정말로. 많이 말리고. 왜냐면 이렇게 딱 정해진 길을 가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적당한 조언들은 좋겠지만 어느 정도는 자신의 길을 네. 가는, 이미 그 길을 가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인터뷰하면서 너무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철님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고, 이 인터뷰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좋은 에너지로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우리 헤이 요한의 요한이었고, 우리 파리에서 에콜 41을 학교를 다니고 이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우리 진철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